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고요. 그런데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접이식 의자를 펼쳐 앉아 야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카트에 간식과 배터리 조명까지 실어온 가족들, 강바람을 맞으며 캔맥주를 홀짝이는 연인들. 평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공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쉼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체코 출신의 마르틴이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Kolik je? 10? 50? To by měli udělat u nás. 사실 마르틴과 루츠카가 한국에 도착한 건 바로 그날 낮이었습니다. 11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서울 영등포에 짐을 풀고 2시간 남짓 눈을 붙인 뒤 두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곧바로 거리로 나섰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 벼르고 별렀던 한국 여행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편의점이었습니다. 루츠카는 도착하자마자 스킨케어 제품을 살펴봐야 한다고 선언했고 마르틴은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소주였습니다. 소주를 처음 본 루츠카는 냉장 진열대 앞에서 초록빛 병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쌀로 만든 술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마시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마르틴은 소주 한 병과 맥주를 집어들며 오늘 밤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소맥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맥주잔 위에 걸쳐놓고 소주잔을 올린 뒤 탁자를 치면 그대로 쭉 마시는 방식. 마르틴은 이 방법을 어디서 알아왔는지 자막에 직접 적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신선하고 오리지널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막상 처음 마신 소주의 맛은 어땠을까요? Ty vole, není to, je tam vodka, bych řekl trošku. Je tam cítím trošku vod. Slabší vodka. Jemná slabší vodka, že a nemá to takový ten jako ocásek, jako když si dáš u nás vodku. Víš, že to tady úplně začne štípat a prát. To počkej, ty máš fresh? Já mám fresh. 체코 사람들은 세계에서 맥주 소비량이 손꼽히는 국민입니다. 맥주와 보드카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자신감이 있을 텐데 그 마르틴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독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다고. 한국인에게 너무나 평범한 소주 한 병이 이 커플에게는 꽤 진지한 문화 체험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소주와 맥주를 챙겨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에 한강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야간 조명 아래 강변을 따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각자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 심지어 배터리 조명까지 직접 챙겨와 그야말로 자기만의 공간을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문화가 시작된 건지는 몰라도 그 장면은 마르틴에게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밤에 공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어두워지면 인적이 드물어지고 오히려 위험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강공원은 밤 10시가 넘어도 환하고 북적이고 평화롭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도 보였고 혼자 조용히 강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르틴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부터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토스트와 커피로 하루를 열고 루츠카는 올리브영에 들러 자외선 차단제를 챙겼는데요. 한국 햇살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전날에 이미 실감했던 모양입니다. 마르틴은 올리브영 앞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카메라에 대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Už vyleze z Oliviangu, koupí si nějakou kosmetiku, šla nám koupit opalovací krém, protože dneska 두 사람은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도 지하철이 있습니다만 서울 지하철의 규모와 청결함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프라하 지하철은 낡은 시설의 환승 구조도 복잡한 편인데 서울은 노선이 체계적이고 안내판도 영어로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루츠카가 아무 망설임 없이 플랫폼을 걷는 모습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봉은사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1000년이 넘은 사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유리와 콘크리트로 가득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연등이 수천 개 매달린 전통 사찰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 마르틴은 이걸 도시 한가운데 있는 역사의 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 전체가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루츠카는 그 아래 서서 카메라를 들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고.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가까이 공존하는 도시는 처음 본다고.
봉은사를 나온 두 사람은 다음 목적지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재래시장 특유의 좁고 빼곡한 골목 사이로 각종 먹거리와 잡화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마르틴은 어묵꼬치를 한 개 집어들었습니다. Vážně. Na to jak ryba prostě. Review.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손이 간다는 표정이었는데요. 한국의 시장 어묵이 가진 그 묘한 중독성은 처음에는 낯설어도 어느 순간 자꾸 생각나는 맛이 되고 맙니다. 어묵꼬치 하나에 뜨끈한 국물 한 모금. 이게 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지 느끼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친 두 사람은 명동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판이 층층이 쌓인 거리, 세계 각국 언어가 뒤섞인 쇼핑골목, 화장품 샵과 케이팝 굿즈 스토어가 줄지어 늘어선 풍경은 두 사람에게 이미 충분히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행에서 두 사람이 경험한 것 중 가장 뜻밖의 장면은 바로 피어싱샵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츠카는 서울 여행 중 피어싱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기술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샵에 들어서자 한국인 직원분이 루츠카의 귀를 살펴보더니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몇 년 전 막혀버린 구멍을 다시 뚫는 것보다 기존 자리를 다시 열어주는 게 낫겠다고. Pátky zarostlo a tak jsem si říkala, že si ho nechám píchnout na druhou stranu. Jenže když jsem přišla do shopu, tak mi paní říká, že to asi nebude zapotřebí a že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원분이 워낙 자신감 있게 설명하시는 바람에 루츠카는 그대로 맡겨봤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원하던 피어싱을 제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팠다는 후기도 빠짐없이 남겼지만요. 이 장면이 인상적인 건 단순히 피어싱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츠카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직원분은 불필요한 시술을 권하는 대신 솔직하고 정직하게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바가지를 씌우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었죠.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직업 윤리일지 몰라도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저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의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엔서울 타워였습니다. 황혼이 지나고 타워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자 남산 위로 서울의 밤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마르틴과 루츠카는 그 자리에 서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11시간을 날아와 도착한 이 도시가 오늘 하루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는지를 천천히 되새기는 것처럼요. 소주를 처음 마셨고 한강에서 밤을 보냈고 강남 한복판의 사찰에서 연등을 올려다봤고 시장에서 어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타워 위에서 불빛이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며 하루를 닫았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평범한 하루의 조각들이 이 두 외국인에게는 각각이 하나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품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 오늘 이 영상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